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음력으로 무술년 마지막 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고향으로 이미 가셨거나 아니면 길 위에서 그리운 부모, 형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지루한 여행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오후에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비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고 도전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다고 제 유튜브가 아주 소위 말하는 익스플로시브,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인기 영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생산적인 댓글도 넣어주시고 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가짜뉴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 개개인의 이 이름을, 특히 후원하신 분들 이름을 다 대는 것이 자칫 또 뭐라고 할까, 원하지 않는 분의 이름이 나갈 경우에는 그게 통신법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하겠다고 한 126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고는 페이스북에서만 하고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칠까 싶어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유튜브 상에 감사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건설적인 댓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8년 만에 최저의 GNP 성장이라고 합니다. 6.4%가 우리로 보면 지금 기적적인 숫자지만 어쨌든 간 지난 30년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하향 곡선을 끊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묘해. 내년 이미 됐습니다. 기해년 2019년에 대해서 이 경제 캐스팅을 하는 어떤 곳에서도 2019년이 과거 3, 4년보다도 더 좋아질 거라 하는 경제 캐스팅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포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인플레 단계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회전시킨다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니다. 파웰은 좀 지켜보겠다. 처음 고집을 꺾어서 좀 지켜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원도 연말에 한번 올리고 난 뒤에는 내년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왜 중국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중국이 지금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으로 도전하려고 있는 발돋움을 지난 30년간 숨도 안 쉬고 뛰어왔는데, 그 뛰어온 과정의 진짜 목표는 1대1로, 다시 말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 이것을 만드는 것이 해상에서는 띠, 육로에서는 길. 어떻게? 중국에서 서남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인도양을 넘어서 아덴만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그 전 세계에 연결되는 철도, 항공,
도로를 다 놔보겠다라는 게 중국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이 1대1로라는 꿈을 폈을 때 많은 국가들이 흥분했어요. 야, 좋은 일이다. 왜? 중국이 어떻게 홍보를 했냐? 같이 협상하고 같이 건설하고 같이 향유하자. 이 3대 원칙을 냈습니다. 공협, 공건, 공향.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익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이고 책임 공동체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것이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중국판 미국의 마샬 플랜과 같은 것이다. 다 함께 잘 살도록 하고자 하는 중국의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어떤 나라들이 여기 관심을 가졌나? 자국으로 돈을 만들지 못한 나라, 기술이 없는 나라,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 또 중국도 이런 나라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미 공업을 생산한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곧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정말 못 살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는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이 내건 조건이 우리 돈으로 여기 지금 78개국에 투자를 한데 78개국 투자 내용에 투자를 하는 데서 89%가 중국 기업이 들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소위 말하는 이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순 숫자로 봐도 중국 기업이 50%, 당사국이 50%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이 89%를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도 중국이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융자를 주는 겁니다. 말로는 저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금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몰디브 같은 경우에 지금 빚을 못 갚으니까 빌린 돈을 제때에 못 갚으니까 이자가 지금 금리가 12%라고 합니다. IMF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더 비싸요. IMF에서 그렇지만 안 빌려줍니다. 중국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접근을 중국도 했고 또 가난한 나라들, 특히 독재 국가들 중국 돈을 빌려와서 자국의 경제를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확고한 경제 활성화에 비전이 없더라도 그 돈 가져와서 내 정권,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정치 자금으로 쓰면 그것도 나쁠 것 없다라고 계산하는 나라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국은 2013년 이후에 이 1대1로라는 프로젝트에 2018년까지 돈을 거의 10조 달러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10조 달러 같으면 1경입니다. 1경. 2017년까지가 8조 달러였어요. 1경이에요. 1경이면 중국의 1년 GNP가 2018년 기준으로는 1경 4천조입니다. 물론 1경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년간에 쏟아부은 돈이라 손치더라도 이 1경이란 돈이 78개국에 뭐 어떤 숫자는 100개국 나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가 78개국에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연간 GNP에 얼마죠? 거의
80%를 물론 한 해는 아니니까 5해로 가른다면 16%라고 단순 계산이 되지만 어쨌든 해외에 돈이 나가 있습니다. 저금리 이자를 받으면 중국말로 저금리 이자예요. 실제 저금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조건이 중국 돈으로 어떻게 중국 은행에서 이 대출하는 절차를 다 합니다. 사실 대출 단계에서부터 벌써 투명하지가 않죠. 그리고 중국 기업이 갑니다. 뭐 중국 철도 회사라든가 이 고속철, 중국 고속철, 제가 돈이 있다고, 그리고 돈이 있고 지식이 제대로 참 정보가 정확했다면은 중국 고속철에 돈을 투자했으면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고속철 주식에다가 고속철, 그리고 교통협회, 이런 데들이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인력을 가지고 개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개발국은 그 돈을 이자를 주면서 그걸 왜 짓느냐? 지어가 이익이 나오면 갈라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지어놓고 나면 이익이, 중국이 처음 그들에게 에스티메이션, 계산을 해가 보여준 것처럼 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 철도를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항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항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뭐 각 나라의 물류의 수준, 경제의 수준, 소비의 수준에 의해서. 그러나 시간은 됐으니까 중국이 돈 돌리도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돈을 돌려주는 주권으로 돈을 내놨으니까 돈 돌리도 이익이 나야 돈을 돌려줄 수 있어요. 돈은 그냥 인프라 구축하는데 다 들어갔으니까 이익이 나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이익이 안 나는 거야. 생각만큼 안 나는 거야. 생돈을 줘야 돼. 근데 생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두 푼이 아니야.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 예를 들면 라오스에는 고속철도 까는 게 중국이 가져온 돈이 58억 달러예요. 이 58억 달러라면은 라오스의 연간 GDP의 40%예요. 이걸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속철을 깔려고 하는데 과연 58억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중국이더라가 전부 자기 같이 이익을 만들고 같이 운명을 하고 같이 책임지자는 이름 하에 가져온 이 프로젝트들이 사실 건설해 놓고 난 뒤에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채무국으로, 그리고 부실국가로, 금융 취약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부티,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몰디브,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 빨리 돈 내라, 돈 갚아라.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취약국으로 안 빠진 이유가 2010년부터 시작한 한반토다 항만 만들었는데 돈을 돌려야 돼. 11억 2천만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못 돌리니까 중국이 그럼 한반토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만 운영권을 99년 달라. 결국 99년 항만 운영권을 뺏깁니다. 주게 됩니다.